피파 76위의 볼리비아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0대 0인 후반 56분경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한국이 프리킥을 얻어내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이 키커로 나섭니다. 상대 볼리비아 골키퍼는 정밀하게 수비벽을 세우고 손흥민이 찰 것이라고 예상한 방향 쪽에 서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 미친 가마차기 프리킥에 이은 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렇게 차면 어떤 골키퍼가 와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손흥민 슈팅을 막다가 골키퍼가 보인 돌발 행동이 정말 압권이라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펼쳐진 손흥민의 맹활약,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 랭킹 76위 볼리비아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내년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조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랭킹 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 볼리비아와 비기거나 지면 포트 2 확보가 물 건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는 경기였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가 피파 랭킹 76위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에서는 포백을 쓸 것이냐, 쓰리백을 쓸 것이냐를 두고 분석이 분분하지만 약체를 상대로 쓰리백을 실험한다면 홍명보가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눈여겨 볼만한 스타팅 멤버는 제1위거 김태현인데요. 이 선수는 센터백으로 왼발을 쓰는 자원이며 김민재와 파트너로 포백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옌스 카스트로프는 분데스리가 1부에서 뛰는 선수인데 왜 선발로 쓰지 않는 거냐라며 김진규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스트로프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조합을 좀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럴 거면 홍명보는 왜 독일까지 날아가서 옌스와 따로 독대를 한 거냐. 홍명보가 의리축구에서 이제 사기축구로 발전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손흥민이 배치되었는데 이재성과 황희찬이 동시에 출격하는 라인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황희찬은 좌측, 이재성이 손흥민 아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240여일 만에 가동되는 대표팀 최정예 공격 라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4명의 공격수는 아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고 특히 4명 모두 좌우 윙어와 원톱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한 선수들이라 전방에서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여 볼리비아를 침몰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은 볼리비아를 예상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기 초반은 왼쪽의 황희찬이 볼리비아 수비진을 유린하게 시작하는데요. 황희찬을 막던 볼리비아 수비수는 파울을 하지 않으면 황희찬을 막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수시로 황희찬을 반칙으로 막아서며 부상을 야기할 만한 반칙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황희찬은 상대 수비수에게 반칙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부상을 입히려고 하는 노매너 플레이를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황희찬이 상대 수비수와의 기싸움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가 거칠게 나올 때 우리가 고분고분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왼쪽에서 황희찬이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기 시작하자 빈틈이 생기고 이 빈틈으로 이재성이 파고들며 다이빙 헤딩슛. 이것이 거의 골대 안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재성은 헤딩의 달인이다라고 극찬을 보내면서 저렇게 폼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머리에 공을 맞춘다. 진짜 대단하다라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성의 헤딩슛 감각은 정말 타고난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코너킥 찬스에서 손흥민의 킥이 하늘로 치솟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 공의 낙하지점을 상대 수비수들이 모두 놓친다. 하지만 이 공의 낙하지점을 동물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재성의 헤딩 감각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코너킥이 높이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궤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상대 수비수가 이것을 뒤로 알을 깐다. 이때 이재성의 움직임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엄청난 순발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공이 상대 머리에 맞고 튈지 아니면 지나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이 상대 수비수를 지나는 이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엄청난 판단력이지만 이 순간 이 공이 궤적을 따라 이재성이 몸을 숙이며 공을 머리에 맞추는 장면은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다른 각도에서 보니 진짜 이재성의 헤딩 감각은 탁월하다라고 말하며 이 정도면 헤딩 달인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황희찬이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고
이재성이 중앙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자 볼리비아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볼리바이는 오른쪽에 이강인마저 막아야 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이강인이 드리블을 시작하자 볼리비아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 전환 때문에 이강인을 뒤에서 잡아채거나 반칙을 범하며 가까스로 막는 수단밖에 낼 수가 없었고, 이 장면을 본 볼리바이의 감독은 안색이 굳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얼굴 표정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강인은 페널티 박스에서 흘러나온 공을 왼발로 정확하게 상대 골문 안으로 차넣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못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진짜 잘 때렸는데 너무 골키퍼 정면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냥 서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위치로 갔다,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좌측의 황희찬, 중앙에서 이재성, 그리고 우측에서 이강인은 활약을 보이는데 유독 손흥민은 전반전에 잘 보이지 않아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이 반응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그냥 롱볼로 자꾸 수비 뒷공간에 때려 넣는 아주 단순한 전술을 구사하는데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전술이라고 말하면서 LAFC에서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손흥민에게 단번에 패스를 넣어주어 골을 만드는 것을 본 홍명보가 흉내를 낸다, 그것이 통하려면 선제골을 넣은 후에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릴 때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0대0에서 상대가 올라오지 않고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있는데 계속 롱볼로 때린다는 게 뇌가 없는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홍명보의 이상한 전술 때문에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후 많은 축구 팬들은 스코어가 0대0인데 무슨 역습 전술처럼 롱볼을 하느냐, 진짜 어이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황희찬이 왼쪽에서 돌파를 해들어가자 상대 수비수는 황희찬을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파울을 범해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차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LAFC에서도 프리킥으로 올해의 골로 선정될 정도로 프리킥 감각이 절정이다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은 오른발 미친 가마차기로 상대 골망 안에 그대로 공을 꽂아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궤적이 진짜 미쳤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에서 케인 대신 프리킥 전담했다면 20골은 더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40살까지 국가대표로 뛰었으면 좋겠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골키퍼가 손흥민이 차는 공의 궤적과 타이밍 자체를 읽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엉거주춤하며 이동하다가 가까스로 점프를 하지만 골망에 엉키는 망신살이 뻗치는 돌발 장면이 나온다, 진짜 아름다운 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막판에 조규성과 교체되었고 조규성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볼리비아를 2대1로 격파해 많은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